안녕하세요. 투자하는 엄마 니나맘입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만 하던 주부가요, 어떻게 순자산을 6배 자산 증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외벌이로요. 이거는요, 제가 실제 투자를 통해서 자산 불린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답은 바로 이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단순 저축에서 실전 투자로 자산 증식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데에 그 정답이 있었더라고요. 저희 부부는요, 2013년도에 결혼을 했고, 처음에는 뭐 구체적인 경제적 목표 이런 거창한 게 없었어요. 모든 신혼부부들이 그럴 것 같은데 그냥 숙제처럼 돈을 모으는 거죠. 제가 그쯤 회사도 그만뒀기 때문에 외벌이가 된 상태였고요. 그냥 아이 낳기 전에 최대한 아끼고 저축하고 살자 이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자산이 확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요, 결혼하고 13년간의 가계부를 꺼내서 분석을 해봤는데 2013년도 결혼 직후 순자산 대비해서 2025년 말, 그러니까 현재 순자산이 무려 6.3배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많이 증가했죠. 어떻게 가능했지? 봤는데 명확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2018년도에 첫 집을 매수한 거였더라고요. 제가 출산을 2019년도에 하고 아이가 생겼는데요. 그 뒤로 가계 지출이 엄청 늘었거든요. 그런데도 자산 상승 속도는 훨씬 빨라졌더라고요. 첫 집을 매수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남편은 부동산 고점이라고 엄청 반대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되게 힘들게 설득을 하고 2018년도 초에 회사 근처 20평대 아파트를 매수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동산이 더 폭등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러고 나서 이후에 부동산 투자에 눈을 떴던 것 같아요. 임신, 출산, 육아를 겪는 지난 7년 동안 제가 아파트는 물론이고요, 재개발 빌라, 오피스텔, 분양권, 경매, 상가, 다양하게 부동산 투자를 해왔는데요. 돌이켜보면 실패도 많았어요. 그런데 성공한 투자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저희 부부 40대 초반의 나이에 이렇게 큰 자산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계획한 적도 없고 상상하지도 못했었어요. 물론 재테크에 관심은 늘 많았고요. 그래서 돈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온 건 맞는데, 그래도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자산 느는 속도가 늘 빨랐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 바로 일단 실행력 있게 첫 집을 샀다 였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레드필, 빨간 약을 알고 계시나요? 매트릭스 주인공 이름이 니오인데 그 니오가 이 빨간 약을 딱 먹고요, 가짜 현실인 매트릭스에서 확 깨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불편하지만 진짜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그 첫 집을 매수했던 게 일종의 빨간 약 먹은 것과 같았던 것 같아요. 약간 불편한 진짜 세계의 진실을 알게 된 거죠.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을 안 하면 부의 구축은 어림도 없다, 이 사실을 말입니다. 신혼일 때는 성실하게 노동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급여 소득을 꾸준히 저축하면 자연스럽게 부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막연한 기대감이 사실 환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또 그걸 머리로 아는 거랑 직접 체험하는 거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내 집 마련이라는 인생 이벤트를 저희가 겪고 그 직후 2018년도 폭등장을 몸소 체험하고 나서 저희는 비로소 불편한 진짜 현실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저희 가계부의 패러다임이 저축에서 투자로 거대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집은 기본 의식주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투자 자산으로 여겨지기는 하지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투자하고 돈을 불리고 이걸 떠나서 일단 과감하게 내 집 마련을 실행력 있게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나서요, 실물 자산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는지 그걸 몸소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자산 증식을 위한 두 번째 투자 전략, 바로 좋은 것을 골라라 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요, 실행력하고 좋은 물건 보는 눈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행력만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지만 실행력만 있어서 막 아무거나 사는 건 곤란하죠. 좋은 걸 고를 줄 알아야 실행력이 좋은 것 또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 좋은 부동산이 뭔지는 다 알고 있죠. 서울에, 역세권에, 뭐 신축이고 대단지고 학군도 좋고 이런 것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주머니가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제한된 예산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고르는 능력, 이걸 길러야 하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가치를 결정하는 수많은 조건들 중에서 양보 가능한 나만의 기준, 이걸 정하는 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대개 초역세권이라면 세대수는 300세대 정도여도 된다라든가 학군지가 아니라도 주요 업무지구 한가운데에 있다면 뭐 가능하겠다, 살 수 있겠다 같은 기준들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양보 가능한 기준이 없으면요. 첫 집 마련할 때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는 그런 곳들만 막 고집을 하다 보면 타이밍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양보 가능한 기준이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기준을 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투자에서 여러 기준들의 중요도에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어야겠죠? 저는 저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지난 7년 동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부동산 공부를 해왔는데요. 몇 개 언급을 해보자면 행크, 월급쟁이 부자들, 행꿈사, 부익남TV, 송혜구 작가님, 김종률 아카데미, 리치스쿨,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곳들에서 제공하는 강의도 듣고 유튜브 영상도 매일 보고 책도 매일 읽고 이렇게 꾸준히 공부를 해왔습니다. 다만 한 명의 강사나 한 채널만 경험하고 맹신하고 투자하는 거는 경계를 해왔어요. 왜냐면요. 저는 다양한 투자 전문가들이 강의를 들어야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만의 투자 기준을 세워야 투자하면서 부딪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생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마주치게 되는 상황들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다양한 상황에 맞는 정답을 전문가의 하나의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입니다. 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땄어요. 시험 공부하면서 지식을 많이 쌓은 덕분에 여러 종류, 다양한 종류의 투자 방식에 도전하는 것도 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지식들, 제반 지식들을 제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 안정감이 아무래도 들 거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실행력 있게 또 도전해 볼 수 있었던 거겠죠. 물론 부동산 투자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수인 건 아닙니다. 그런 자격 시험보다요. 오히려 유튜브의 여러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 그리고 강의, 책 많이 읽는 거, 이런 것들이 좋은 부동산 고르는 눈 기르는데 훨씬 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한 전략 세 번째, 바로 기다려라입니다. 일단 좋은 부동산 잘 골랐고 그걸 또 실행력 있게 매수까지 했다 그러면요, 이제는 시간의 힘을 믿고 기다리는 게 필요하겠죠. 시장은요 늘 예측 불가능하고 변동성도 크고요, 정책 또한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굉장히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투자자한테 시간의 힘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멘탈의 힘은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 다들 아시죠? 워렌 버핏은 성공한 투자자의 대표 롤모델로 꼽히는 분인데요. 이분 순자산 대부분이 50살 이후에야 달성한 거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보면요. 빨리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부자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적극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보니까요. 모든 투자가 성공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실제 제 모든 투자가 성공하지도 않았어요. 놀랄 만큼의 폭등장 뒤에는 놀랄 만큼의 폭락장 역시 경험해야 되고요. 다들 아시는 그 역전세, 그리고 끊임없는 누수 문제, 그리고 세금 부담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요. 이렇게 골치 아플 일은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은 지속적으로 부동산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움직였죠.
그렇게 멘탈이 약해지는 상황이 올 때마다요, 저는 강의를 듣고 또 책도 읽고 하면서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하려고 의식적인 애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실패가 명백한, 제가 이미 했는데 그 결과가 잘못된 게 명백한 투자에 대해서는요, 아, 이거는 굉장히 귀중한 실패 경험이야,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제가 가진 부동산 자산의 시세가 하락을 하더라도 난 날 믿어. 내가 고른 이 부동산은 그 가치를 확실히 알고 샀으니까 이건 그냥 시간의 싸움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투자에서요, 제 마인드를 살펴보자면 기본적으로 난 제대로 골랐고,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실패하더라도 그건 경험치가 쌓이는 거야 라고 세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마인드가 가능하려면요, 또한 가족의 지지가 굉장히 필요하기도 합니다. 믿고 함께 기다려주는 가족 말이죠. 저는요, 다행히도 그 지치고 멘탈이 무너질 때마다 남편하고 서로 격려하고 다잡아주면서 견뎠던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투자 메이트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족과 대화 많이 하시고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하는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짧지만 강렬했던 지난 7년간의 부동산 투자,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깨달은 중요한 원칙 3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을 꼼꼼하게 돌이켜봤더니 투자에서 중요한 가치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실행력도 좋아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강의도 다양하게 들어야 되고, 독서,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레버리지도 적당히 쓸 줄 알아야 되고, 하지만 영끌은 절대 안 되고 등등 엄청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 순자산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었지? 라고 질문 딱 던졌을 때 바로 튀어나오는 그 대답 3가지를 추려본 겁니다. 첫째, 첫 발짝을 뗄 수 있는 실행력. 그리고 둘째, 좋은 투자 물건을 고르는 실력 갖추기. 그리고 셋째, 조급해하지 않고 시간의 힘을 믿는 멘탈 관리. 이 3가지 가치는요, 제 생각에는 부동산 투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투자에서도 통하는 중요한 전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 이야기를 통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그 매트릭스의 빨간 약을 먹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노후 준비도 경제적 자유도 나아가 부를 이루는 발받침이 제 영상이 그 발받침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처음으로 준비해본 영상이라서요, 보시기에 미숙한 부분이 많으실 텐데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가계부를 15년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외벌이 주부도 성공한 종잣돈 모으기 전략을 한번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제 이야기 자신감 있게 전달 드릴 수 있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성장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